예, 시장이 좀 재미없기도 하고 종목 보면 흥분되기도 하고 예, 속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런 좀 혼재된 양상인데요. 또 중심 잡아야죠.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 전반적인 얘기부터 좀 하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 양상,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중국 성장률도 부진하면서 좀 그 영향도 있습니다. 조정장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네, 어제 이제 중국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예상은 시장에서 한 7%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6.3%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시장에서 중국한테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장률이 좀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이후에 경기가 좀 빨리 많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충족이 안 되고 있고 중국 증시는 글로벌리 가장 좀 약한 모습 중에 하나를 보이는 나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랑 뭐 선진국들의 성장률을 비교를 하면 사실은 낮지 않은 절대적인 수치입니다. 6.3이라는 숫자는. 근데 기대했던 것을 이제 7이라는 숫자를 기대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중국이 좀 걱정인데요. 그 흐름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위안화가 이렇게 조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달러 대비해서 7.2위안 위에서 막 거래되던 이제 위안화가 7.12 위안까지 떨어지면서 최근에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어제 이제 경기 지표 GDP 성장률이 조금 부진하게 나오니까 다시 위안화가 위쪽으로 약간 이렇게 약세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어제 위안화에서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 청년 실업률 자체가 상당히 지금 높고 그러게요. 이 부분이 앞으로 경기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겠나라는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지금 검은색 그래프거든요. 검은색 그래프가 20%가 넘어요? 네, 실업률이? 젊은 층의 실업률인데 이게 뭐 주가 차트면 좋을 텐데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러게요. 네, 실업률이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네. 좀 안 좋은 그러한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중국은 그러면 부동산도 그렇고 이런 청년 실업률을 타파하기 위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 기대감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뭔가 공격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중국은 정책 스탠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한 10개월 만에 겨우 0.1%포인트 정도 뭐 금리를 이렇게 인하를 했지 급격하게 막 떨어뜨리는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한번 3월 정도에 가면 미국이 지금 연준의 패드워치의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당분간은 금리 뭐 적어도 인상 내지는 동결 기조고요. 이 좀 하늘색 그래프가 살짝 표가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 언제냐면 내년도 3월입니다. 3월 정도가 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좀 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또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그 일자리가 조금 좀 감소를 하고 있고 신규 일자리 수가 그다음에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있죠. 그 부분도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추후에 미국의 고용에 있어서 약간 동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경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하는 그런 부분들 3월 정도에 미국이 진행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지금 해버리면 미국은 올라가는데 우리는 낮추니까 뭔가 격차가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 3월 정도에 중국이 미국하고 맞춰서 그때쯤 대규모로 뭔가 경기 부양, 금리 인하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이 좀 살아나기 어렵다라면 우리가 시장에서 섹터를 좀 볼 때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는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원래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았죠.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비중이 중국의 이 감소하는 부분을 메우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주도 섹터도 보면 미국의 주도 섹터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죠. 과거에는 중국의 주도 섹터에서 움직였다면 당분간은 미국 쪽에 수출 비중이 높고 미국에서 주도 섹터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초 이후의 이 흐름을 보시면 가장 아래쪽이 중국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나스닥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나스닥의 움직임이 거의 상관계수가 0.9에 가깝다.
중국은 사실 0.2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높았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나스닥 위주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 3월 정도가 돼서 중국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하면 그때 중국 관련주들이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흐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섹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2차전지가 오늘 가장 또 화두고요. 그전에도 사실 에코프로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짚어주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가 오늘 강하고 어제는 사실 2차전지 가운데 그 가장 관심 끄는 게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또 에코프로 그 안에서 이렇게 강력한 순환매가 나오면서 가고 있는데요. 2차전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이 방금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종목의 특징을 보면 저희가 한 2주 동안 이야기 드렸던 그 소재 ETF의 30% 비중으로 두 종목을 맞아요. 담겠다라고 한 종목 ETF가 출시가 되었고, 그러네요. 네, 타이거 그 2차전지 소재 ETF를 보시면 최근에 상장되고 난 다음부터 매일 지금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 ETF에 이 두 종목을 좀 주력으로 좀 담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삼성자산운용에서도 ETF가 출시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극재 위주로도 또 이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도 거기에 많은 비중으로 담기다 보니까 주가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슈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아직 공매도 잔고가 지금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신고가를 갈 때 공매도 잔고 수량이 줄어들긴 했는데 이게 또 쇼커브로 되겠네. 줄어들었다가 좀 멈췄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다시 이렇게 신고가를 가버리면 아마 주춤했던 공매도 물량들은 다시 또 대규모로 오늘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슈팅이 좀 나오는 당분간은 이러한 그림이 이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수급적 이슈로 그다음에 ETF와 관련된 기계적 이슈 또 하나가 남아있죠. 8월 달에 MSCI. 네. 그렇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는 계속 좀 상방이 열려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포스코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분석 많았고 이제 에코프로와 같은 이제 어떤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쪽이 이제 포스코 그룹주를 보는 거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를 포함해서 포스코 그룹주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오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예상하기를 2분기 실적은 1조 2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 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발표한 숫자는 1조 2,860억 정도였거든요. 네, 최근에 증권사에서 전망한 것보다는 살짝 높게 그래서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뭐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 1조 3천억 나온 것 같습니다. 네, 1조 3천억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1%, 2% 어제 많이 올랐고 최근에 한 며칠 사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견조하게 주가가 잘 버티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중국에 대한 경기를 이야기해 드렸고 뭔가 부양 정책이 나와야지 아직까지는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롯데케미칼이나 그다음에 뭐 대한유화, 금호석유화학 이런 대표적인 중국 수출 관련주들은 주가가 신저가 수준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주력은 어쨌든 철강이잖아요. 그죠? 그럼 철강 쪽으로 가는지 2차전지 쪽으로 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면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은 원재료인 철광석과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인 열연 가격의 스프레드를 제가 이제 그려서 가져온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프레드가 원재료 대비해서 제품 판매 가격이 많이 스프레드가 벌어져야 위쪽으로 벌어져야 철강을 팔아서 돈이 많이 남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철강 쪽의 모멘텀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이제 철강주들이 같이 따라가는 게 중국의 열연 가격 동향들을 좀 많이 따라가는 편입니다. 중국의 열연 가격이 강하면 우리나라 철강 가격들도 강하고 주가도 좀 강한 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열연 가격도 여전히 아직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현대제철은 지금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지금 2차전지 관련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확실히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가 이게 철강 시장이 좋아져서가 아니고 2차전지에 대한 리튬에 대한 이런 뭐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은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제 끝이 났는데 문제는 포스코 홀딩스도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스프레드, 그다음에 열연 가격, 중국의 열연 가격 추이를 보셨을 때 3분기하고 4분기가 이 위에 우하향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그래프들입니다. 3, 4분기의 실적은 아직까지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철강 업황이 좀 살아나줘야지만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좀 살아날 것 같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제가 합산 차트라는 걸 한번 그려봤는데 이게 뭐냐면 4분기 동안의 매출액.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나온 2분기 포함해서 4개 분기가 되겠죠. 그죠? 하나씩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매출액이 이렇게 철강 시황이 안 좋으니까 조금 줄어드는 그러한 그림인데 매출액이 줄어드는 규모 대비해서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 더욱더 큰 폭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고정비도 많이 들어가고 대규모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매출액이 좀 증가해야 되는데 조금만 줄어들어도 영업이익은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게 현재 포스코의 영업 상황이다. 다만 주가는 그게 아닌 거죠. 그죠? 주가는 철강 쪽이 아니라 2차 전지 쪽에 이 자원부터 원료, 소재 땅까지 밸류체인을 확보하고 있는 이 부분이 포스코 퓨처임이라든지 자회사들까지 다 같이 주가를 지금 견인하고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은 뭐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 수급도 지금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될 것 같고요. 며칠 전에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중요한 또 이벤트를 했죠. 앞으로 우리가 보수적으로 철강 산업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2차 전지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철강에 대한 투자 규모는 이렇게 회색 영역으로 줄어들고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규모는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작년에 제시했던 소재 밸류체인별 생산 능력을 다 상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권사들에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리튬이라든지 이러한 2차 전지에 대한 가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철강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전고점 40만 원의 매우 두터운 매물대를 돌파해서 아주 가볍게 지금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2009년도 이후부터 PBR과 주가의 동향을 그려보니까 바닥은 거의 0.3배에서 바닥을 찍었고요. 지금은 0.7배 정도까지 바닥에서는 거의 100%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그려보면 2008년도, 2007년도에 왜 큰 사이클이 왔을 때 있죠. 브릭스 시대에. 그때 PBR과 비교해보면 아직까지는 룸이 좀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여기가 한 0.9배에서 한 1배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0.6배에서 0.7배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년도 3월 정도에 중국이 대규모로 경기 부양을 해서 철강 시황까지도 만약에 붙어준다라면 충분히 위로는 업사이드를 좀 더 열어볼 수 있는 2차 전지 플러스 이제는 본업도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으로 장기적인 그림을 생각하시면 좋고 단기적으로는 워낙 뭐 짧은 시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도 되겠지만 긴 그림은 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 또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야기 에코프로 플러스 포스코 홀딩스 집중 분석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